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입니다. 자, 아침에 이미 정규 방송은 끝났고요. 오늘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극빈이 아니라 뭐죠? 국빈 방미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아침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상하 합동 연설을 끝내고 몇 분 만에 생방송을 했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그 한국말이 번역이 입혀진 게 아니라 미국의 시스플랜을 통해서 중계를 하고 미국 사람들이 카메라를 어떻게 잡았고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본 저의 그 감정이라던가 늘 이런 걸 많이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방송은 이미 아침 방송의 맨 앞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하나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고요. 제가 그 연설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말씀을 드리겠냐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반응을 했던 것, 그리고 어떤 점들을 나중에 기사로 썼을까? 그런 점들을 전해드리고 그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있는 거, 또 다른 또 미국의 오늘 탑뉴스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 시간은 주로 짧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박수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고요. 미국에 대해서 그 70년 그 동맹 강화 고마운 데서 이제 우리와 그 미국이 경제 같은 것도 연결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본인이 검사였을 때 미국의 어떤 그 검사를 존중해서 그런 것들과 연관을 시키고, 북한 문제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한 말,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주제잖아요. 그리고 또 초대 손님도 있었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거의 5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을 꽉 그냥 잡았습니다. 굉장히 연설문 내용이 좋았고요. 아마 미국을 잘 아는 분이 쓰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미국의 이런 데서 이렇게 연설을 해야지 된다는 거, 기승전결, 중간중간 인용하는 인용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영어는 또 왜 이렇게 발음은 좋으세요? 많이 연습을 엄청 했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소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1초, 반초 쉬는 이게 느낌까지 다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아주 훌륭했다. 연설문도 그렇고 그 딜리버리 하는 것도 그렇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인기가 있어서 락스타처럼 사람들이 막 그 사인해 달라고 하고요. 들어갈 때도 그랬고 나갈 때도 그랬고 사인해 달라고 하고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도 무척 많았습니다. 내용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우크라이나 이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다 할 때 기립박수는 수없이 많았지만 그랬고, 지금의 이 현상을 군사력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러시아를 얘기를 하잖아요. 무력으로 21세기 어느 나라가 그러냐 하는 얘기죠. 또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텍사스 어스틴의 삼성공장, 조지아주의 현대공장, 그래서 2020년에 삼성이 2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는데 미국의 의원들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북한의 핵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한반도의 심각한 위협이다. 이거 한미 동맹이 같이 나가야지 되고, 부분적으로 어제 워싱턴 선언이 있었고 해서 레이건 대통령의 얘기를 김정은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딱 하더군요. 이게 이제 미국말로 하면은 코스트, 우리가 치르지 않을 대가 이렇게 되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they가 넘지 말아야지 될 선이 있다. 레드라인이 있다. 그게 이제 북한에 대한 경고였고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등등등등등등등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게요.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말로 글로써 다 번역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이렇게 읽으려고 하다 보면 읽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시 그 마지막 완성은 어떻게 그 많은 그 의원들의 반응과 함께 하느냐. 뒤에는 미국의 상원의장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하원의장 케빈 맥카티가 딱 있고, 그 앞에서 하는 세계 최고의 정치인들이잖아요. 연방의원들이니까 스텝들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보통 그런 때 스텝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직접 나와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완성도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이, 제가 대통령 하기 전에요, 직업이 2개가 있었는데 검사를 했는데요. 로버트 모겐소라는 로앤오더라는 사람, 미국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 드라마 모델이 된 그 사람 너무 좋아서 제가 나중에
뭐 책을 사서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검사들에게. 그게 나중에 어려워졌을 때 2,300권 사서 딱 그 이제 뭐 발간사도 본인이 썼잖아요. 거하게 침묵하는 그런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나 잡을 수 있겠냐 뭐 이런 거. 이게 미국에 대한 친밀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존 F 케네디 얘기도 했고, 한국 문화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미국의 연방 의원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뭐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제 이름은 몰라도 BTS나 블랙핑크는 아시는 분이 많았을 겁니다. 사실이죠. 이분들이 직접 그 BTS나 블랙핑크의 노래를 모르고 좋아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손주, 손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근데요, 저도 좋아해요. 미국 영화 뭐 탑건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얘기를 하고, 또 한국 오징어 게임하며 뭐 넷플릭스 등등을 얘기를 하고, 이게 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사람과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너지 효과 같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정반대다 하면서 북한의 인권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만 봐도 처형되는 나라, 성경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얘기를 했고, 그런 것에 비춰서 볼 때 한국과 미국은 정말 그 동맹, 뭐 세계에 좀 좋은 그런 뭐 번영의 동맹, 자유의 동맹, 또 뭐였었죠? 정의의 동맹,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로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다는 건 말씀드리고,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나 또 그 하킴 제프리스, 오늘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민주당의 그 하원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가 쭉 소개를 했거든요. 하고 사람들이 막 악수하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이 네 사람 미국에서 가장 뭐 포지셔닝이 높은 정치인들입니다. 공화민주 양당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주세요 하고 초대를 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박수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못지않게 기립박수 많이 받았고, 이런 일이 흔치 않다. 굉장히 그 대우를 잘 받았다. 그럼 또 어떤 분은 아니 뭐 그렇게 뭐 미국에 뭐 다 뺏길 거 뺏기니까 뭐 박수 쳐주는 거지, 바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다 호감을 사놓은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감입니까? 결국은 한국에 대한 호감이죠. 이번에는 이제 그 기간 산업이라든가 뭐 기후 변화, 또 그 칩센 그 과학법,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이 좀 시기를 놓친 것도 있고,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는데 이미 통과된 다음에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보다 더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서로 이렇게 호감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더 좋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설 잘한 건 잘하고 한국에 좋은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연설을 보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봤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전 하원 의장이 한국에 갔었을 때 하원 의장으로 갔는데도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하원 의장이면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 다음으로 넘버 2 서열입니다. 그런데도 오산에 아무도 안 나갔잖아요. 정부에서. 그런데도 오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박수도 많이 쳤습니다. 역시 그 큰 정치인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이 보여졌고, 미국이 한국에서 배울 것도 있고 한국도 미국에서 배울 게 있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박수를.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왜 이렇게 연설을 잘했는가, 누군가가 써줬겠죠. 당연히 연설문 작성자가 있는데 그 연설문 작성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도 담아서, 또 어떤 그 정책적인 철학도 담아서 썼는데, 그 쓴 거를 너무 잘 외우고 또 프롬프터를 보더라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더 힐이라는 매체가 사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프롬프터가 있어서 이쪽 보면서 연설을 했는데 완전히 본인 것으로 소화를 해서 0.5초 막 이런,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어떻게 방송을 해야지 이게 전달이 잘 되는가 하는 것을, 물론 실제로 방송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서 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하긴 합니다만은, 여기 아래에요, 프롬프터가 다 있는데도 이 아래도 원고가 있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항상 그런 걸 놓는 것이기는 한데, 막상 또 딱 보니까 준비를 많이 했구나. 준비를 많이 해서 미국 의원들을, 긴 시간이었습니다. 30분이 넘게 한 사람이 연설하면 힘든 거거든요, 듣기. 근데 이거는 거의 50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 또 흐트러지는 사람 없이 그 정도로 해서 무척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아무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워싱턴 선언,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한국 방송들을 모니터해 보니까 비난하는 분들은 무조건 비난만 하시는데, 제가 미국에서 방송하니까 미국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것보다 더 깊게 미국의 매체들이 분석을 했는데, 미국으로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성의 표시는 한 겁니다. 30년 넘어 만에 처음으로 핵을 실은 잠수함이 한국에 영원히 있지는 않지만 왔다 갔다 하고, 핵을 탑재한 전투기를 한국군이 에스코트를 하고, 핵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아니, 우리가 하라고 명령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결정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만일의 사태에 핵을 썼었을 때, 그리고 결정을, 미국의 핵이니까 당연히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한 사람이죠. 미국 대통령. 그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그 전까지는 아무런 한국이 목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아진 거죠. 이제 그 정도를 봐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나토랑 비유를 해요. 나토랑 워싱턴 선언이랑은 비유 대상이 안 됩니다. 나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30개국이 넘지만, 그때는 국가 1대1이 아니라 이제 여러 국가들이 군사동맹이잖아요. 그건 군사동맹, 군사협약인 거죠. 워싱턴 선언은 북한만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해서, 북한이 최근에 위협이 높아지니까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북한이 만일의 사태에 핵을 쓰는 위협이 있을 때 한국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핵을 쓸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핵을 쓴다가 아니에요. 핵을 쓸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때 한국이 결정권자로 같이 들어오게 된다. 최종 결정은 당연히 한 사람이 하죠. 치프 사공은 한 사람입니다. 치프 주방장도 한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는 핵 얘기만 하면 아니에요 하고, 미국의 정책이 그랬거든요. 핵에 대해서 점점 핵을 없애기로 하는. 그런데도 한국 국민들이 위대하게 본인들의 의견을, 미국을 어떻게 믿어? 도청도 그런데 말이야. 어떻게 믿어? 우리가 개발해야지. 윤석열 대통령도 잘 떠본 거죠. 1월 달에. 그러니까 말만 해서 우리의 해구산 아래 그냥 들어와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거. 그러나 한국이 만족할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은 조금 있다 또 적당한 기회에 다시, 우리는 미국 정권도 자꾸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안 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죠. 핵 확산 금지 조약은 결정적인 순간에 탈퇴를 할 만한 이유가 있고 탈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건 통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도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웬만큼 할 수 있는 정도는 좀 했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그 국빈 만찬, 지금도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는데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부축이고 해서 뭐 학창 시절에 뭐 단 맥클린을 좋아하셨다면서요 하고, 그가 사인한 뭐 그 기타도 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불러주시죠 하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불러본 지가 오래돼서, 이건 하얀 거짓말이죠. 화이트 라이죠. 연습하고 오셨던데 뭘 그러세요. 원래도 노래 잘하지만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BBC, 가디안 이런 데도 전부 보도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반응이 좋아서 이것도 일종의 소프트 파워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많이 갔는데 뭐 박찬호 선수를 포함해서 안젤리나 졸리와 연세대학교 다니는 안젤리나 졸리의 뭐 딸, 뭐 크로이 김 뭐 많이 갔어요. 또 미국에 오늘도 이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한 코리안 아메리칸 4명의 민주 2명, 공화당 2명, 연방 하원 의원들도 갔고 했는데 그런 아주 좋고 기분 좋고 했었던 고추장까지 나왔잖아요. 어제 만찬에서 그 크랩 케이크의 소스가 고추장 소스였잖아요. 한인 셰프를 초대를 해서 에드워드 리를 초대를 해서 이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할 때는 도움이 되면은 됐지 도움이 안 된 것은 없다. 단 맥클린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초대를 했는데 못 간 거예요. 어제 클립으로 봤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 부르는 것을. 어머나 너무 아쉽다. 내가 거기 갔었어야지만 됐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타를 연습을 해서 다음에는 나와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단 맥클린이 했었던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정치적으로 너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상하 합동 연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미국 정치인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는 이렇게 뭉치는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지도부가 가능하면 스케줄을 바꾸더라도 가셔야 되는 분 다 가십시오 한 겁니다. 스텝이 아니라 의원들이 직접 그렇게 꽉 자리를 메웠잖아요. 2층에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미국 2층은 텅텅 비거든요. 거의.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는 지금 한미 동맹 70년이고 그만큼 한국이 미국에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국 때문에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제 미국에서 그 뒤에 있었던 그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채무 상한선 그 안을 통과시켰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오늘 그 자리에서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따로 없잖아요.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는 뭉치는 그런 것이 있었고 이 미국에서 바라볼 때 오늘 상하 합동연설 어제의 국빈 만찬도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물론 모든 것이 한국 분들에게 공동선언이라든가 워싱턴 그 선언이라든가 다 만족하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좋은 연설이었고 좋은 그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다 하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아주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국 밖에서 볼 때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훌륭하게 연설하고 이제 뭐 거의 끝났네요. 일정이 다른 곳에 몇 군데 남아있긴 한데 이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이었습니다.